네, 정가의 흐름을 짚어보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도국 박상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낙연 대표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어디 지역이다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듯이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를 거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거론되는 곳은 서구을과 광산을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회견문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문구가 있는데 본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자이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이른바 엄중낙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출마 예고와 연기 이런 것들을 반복해 오면서 주변에서 좀 피로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다른 경쟁 후보들은 일찌감치 지금 표밭을 갈고 있고 네. 지역민들에게 지역 발전 정책을 제시하면서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역구 결정을 하지 않고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메시지를 낸 것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고민이 많겠지만 득보다는 좀 실이 좀 더 큰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적어도 오늘 정도에서는 지역구를 밝히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되짚어보면 사실 이 대표 기자회견은 어제 사실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루 늦어진 이유 또 궁금한데요. 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결정이 됐는데 임종석 전 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컷오프 이게 네.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공천 번복 없이 공천 네. 배제가 결정이 됐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 일이었고 그 다음 날 임종석 언론에 따르면 임종석 전 실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회동을 가졌고 그날 오후에 이낙연 대표 측에서 광주에 있는 기자단에게 3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연기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 이낙연 대표 사이에 어떤 세력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둘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기자회견이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 전 비서실장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연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사실상 당 잔류를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단 한 줄의 글을 네. 올렸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였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당장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결정을 수용은 하는데 탈당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거든요. 언젠가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한 것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낙연 대표 측 측근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저녁 7시까지만 해도 임 전 실장이 새로운 미래의 합류를 전제로 민주당 탈당을 이 전 대표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졌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제 밤 사이에 뭔가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일단 깨진 것 아니냐.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오늘 광주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읽혀지고 있고 사실상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에 남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임종석 실장 광주행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광주 방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의 광주 방문에 대해서 오늘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극비리에 추진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난 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으로 그 광주 서구을, 또 광산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 시절에 그 대표 부실장이었던 박시종 전 부실장이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고 상당히 경쟁력을 보였던 지역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현 지역구 의원인 반민영배 전선을 형성하면서 이낙연 대표 측에 좀 도움을 받아서 임종석 실장이 출마한다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와서 실제로 그쪽 지역구 출마도 검토를 하고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을 출마와 또 서구을 출마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상의를 했는데 아마도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지 않았나. 또 그리고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제가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광주에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아마 더 큰 꿈을 위해서 과연 여기 출마하는 게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분명히 했던 얘기는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를 뒤집는 어떤 본인이 말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그런 발표가 나서 밤사이에 참 어제 밤사이에 많은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로 보면 어쨌든 이낙연 그리고 임종석의 연대 또 세력화는 불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 분명히 연대를 모색했습니다. 모색했는데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 세력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드는 거 하나. 지지율이 네. 상승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않았다. 주저할 수밖에 없던 이유인 것 같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한다면, 패한다면 바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도부 책임론이 나온다면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의 세력이 필요한데 그 구심점이 아마 이제 임종석 실장이 본인이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당 밖에 나간다고 한다면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 밖에 나간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에 친명 위주로 공천이 되기 때문에 당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당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을 깨고 나온다, 당을 탈당한다,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속에서 복잡한 셈법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박지원 또 정동영 전 의원이 경선 참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중도 표심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광주 전남, 아직도 호남은 아직도 정동영이고 아직도 박지원이냐. 네.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수도권은 불과 1,000표, 2,000표 차이에서 당락이 갈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을 이 두 분을 단순하게 공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KBS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여론조사 집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이른바 정치 거물들의 경쟁력이 나름 있는 걸로 입증이 됐거든요. 또 일관되게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의 공천권을 그립을 좀 강하게 주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네. 입장을 계속 발표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경선은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기로 한번 이 부분을 풀어나가봐라. 이렇게 지금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박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